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네,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막이 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전주 대사솜놀이 전국대회는요, 이 국악 분야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자리로 명성이 자자하죠. 또 7일부터 사흘간 판소리 명창부와 일반부 등 13개 분야에서 예선전이 치러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부터는 또 본선 대회가 펼쳐집니다. 네, 10일 열리는 본선 대회는 전주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연대회 외에도 4개의 국악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이 전주의 낮과 그리고 밤을 국악의 향기로 물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대사슴 버스킹 공연부터 외국인 판소리 유랑단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신명나는 축제, 현장에서 직접 즐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럼 수요일 저녁 함께하는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 가수 이백희 씨와 함께합니다. 백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우와. 시원합니다. 백희 예. 씨 언제 들어도 달려보입니다. 듣기 좋은데 그런데 어떤 의미로 갑자기 오늘 부르신 거예요? 오늘의 의미요. 오늘 소식 중에 실패를 주제로 한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문자와 카카오톡을 받아볼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노래와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연어들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실패해도 괜찮합니다. 여러분의 실패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이고요.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는 플러스 친구, 전북이 참 좋다로 친구 추가하신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패 경험담 하면요. 이맘때쯤에 다이어트 결심하잖아요. 그리고서는 결심. 실패하는 분들도 참 많죠. 실패. 혹시 도원 씨는 실패담 있으세요? 저도 다이어트 하면 공감 가는 게 제가 닭을 정말 좋아해요. 그중에서도 이 치킨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3마리 먹거든요. 그런데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습니다. 치킨보다는 닭가슴살을 먹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사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중간 선물을 미리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중간 선물은 실패 경험담과 함께 파이팅 넘치는 사진을 보내주신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고요. 평강 선물 세트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중간 선물 외에도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카톡, 문자 끝까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카톡과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 바로 조금 있으면 막이 오르는 이 무주 산골 영화제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그맨 김동아 씨, 우리 동아 씨가 지금 산골 영화제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LTE 생중계로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씨가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동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아입니다. 저는 지금 말이죠. 무주 산골 영화제 개막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로 7살이 된 무주 산골 영화제. 일단 말이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설렘, 울림, 어울림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무주산골 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지 유기아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요.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봤는데 또 봅니다. 그러니까요, 반갑죠? 예.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무주산골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전반적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 영화제 무슨 기본 성격이라고 할까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겠습니다. 이 무주라고 하는 이런 자연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는 대한민국 유일의 휴식 휴양 영화제다. 숲속에서 편하게 영화 보자. 뭐 이런 컨셉은 올해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만 오기만 해도 뭔가 쉬는 느낌, 위안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휴양이 가득한 이 영화제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비법이요. 네. 그 재밌게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얼마든지요. 예, 제가 저희 영화제 스태프들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영화제 이름을 좀 바꾸자. 어떤 그런 걸로요? 얘기 합니다. 돗자리 영화제로 하자. 왜죠?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이제 그 관객분들 오시는데 대개 분들이 돗자리를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래서 되게 야영 사용장이 많기 때문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본다거나 옆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하게 보는
그런 영화제 돗자리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저희 영화제 아주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꿀팁은 바로 돗자리였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돗자리들이 펼쳐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요. 뭐죠? 예, 그 저녁이 되면 여기가 또 산악 지역이어서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통 겨울옷 하나 또 준비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십니다. 아유, 건강까지 챙기는 센스. 네, 고맙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영화제를 잘 즐기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돗자리와 그리고 긴 상의를 가져오시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매년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는데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손님들을 대표해서 안호영 국회의원님을 한번 모셔보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올해로 7살이 되었습니다. 산골영화제가. 예. 축하 인사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부주 산골 영화제는 영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소중한 축제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성장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한 번만 살짝.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혹시나 이번에 몇 번째 방문이신가요? 뭐 할 때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자주 오시는데 오늘 딱 이날 오셨을 때 딱 전반적인 현장을 보니까요. 느낌이 어떤지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뭐 여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무주하면 반딧불이 덕유산으로 유명하고요. 여기가 등나무 운동장인데 등나무가 정말 멋있게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영화 여행이 앞으로 5일 동안 계속될 건데요. 그 출발하는 현장에 함께 이렇게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행 5일 동안 끝까지 재밌게 잘 즐기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네, 안호영 의원님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여기는요, 등나무가 우거지고 있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 푸르른 녹음을 보기만 해도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끔 책방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험관도 있고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산골 책방이라고 해서 마음속에 여유까지 여러분들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지훈 프로그래머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일단은 영화관 하면은 또 가장 이목을 많이 받는 게 개막작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번에는 개막작이 어떤 작품이죠? 네,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은 아주 특별한 개막작을 그동안 선보여 왔는데요.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뮤지션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영화 음악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선보여 왔는데요. 네네. 올해 선보이는 개막작은 1982년에 신성원 감독님이 북한에 계실 때 만드시다가 중간에 나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북한에 있는 정건조 감독이 완성한 한국에 처음으로 수입된 북한 영화인 불가사리라고 하는 영화에 힙합 음악을 곁들인 아주 특별한 개막작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불가사리와 힙합의 조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리한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 올해는 한국 영화 100주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본의 아니게 한국의 아주 특수하고 아픈 역사적 상황 때문에 북한 감독과 한국 감독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공동으로 만든 영화인 셈이고 해서 한국 한반도의 평화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런 한국에 좀 보기 어려웠던 괴수 영화가 북한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이것을 한국의 뮤지션들이 함께 좀 결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개막작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뭐 스토리만 들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또 이 뭐 불가사리 말고도 정말 수많은 볼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좀 이거는 봤으면 좋겠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25개국 101편의 영화가 소개되는데요. 이곳 등나무 운동장에서는 매일 밤 영화 상영과 함께 1920년대 무성 영화와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진 아주 특별한 상영들이 매일 밤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덕유산으로 오시면 덕유산 국립공원 해발 700m 되는 곳에 산 능성이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숲속 상영관이 마련됩니다. 그곳에서는 35mm 필름을 비롯한 최신작에서부터 예전 영화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매일매일 새벽까지 상영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소풍 오듯이 놀러 오셔서 영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근데 숲속 상영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산골 영화제에는 숲속 상영관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영관별로 이 관에서는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라고 추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무주 등나무 운동장, 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운동장으로 손꼽히는 이곳에 오시면 밤마다 한국 영화 그리고 최근 예술 영화 포함해서 가버나움이라던가 한거 같은 영화들 보실 수 있고요. 또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의 옛날 영화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으로 가시면 실내 상영관에서 하루 종일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25개국 한 편의 영화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영이 되니까 와서 마음껏 즐겨주시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전북교육청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관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다양한 영화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소풍 가듯이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지훈 프로게이머님, 자, 이제 가세요. 네네네. 이제 프로게이머님이셨고요. 자, 오늘 전반적인 소개와 더불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그린 카페 또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린 카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말 동아 씨의 저 생생함부터 해가지고요. 영화제의 숲내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 스튜디오까지 저 숲의 파릇파릇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곳엔 동아 씨가 오늘따라 더 부러워지네요. 맞습니다. 예, 예. 또 무주 산골 영화제는요. 그동안 특별한 개막작을 선보인 곳으로도 꽤 유명하거든요. 잠시 후 8시에 상영된다고 하는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뮤지션이 만난 불가사리 힙합 리부트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이 개막작을 비롯해 100여 편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된다고 하니까요.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편에는 돗자리, 한편에는 가벼운 외투 들고 무주로 영화 소풍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 영화제는요. 무주 산골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어떤 거죠? 레드 카펫이 아니라 그린 카펫이 개막식에 펼쳐진다는 네. 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LTE 현장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생생한 그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조금만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만나볼 소식은 백희 씨가 준비해 온 바로 네. 이 실패, 박람회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다들 살면서 실패해본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이 실패가요,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실패 박람회인데요. 이곳에 반가운 얼굴도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실패가 두려운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자가 주인공이 되는 곳이 있으니 실패를 넘어 도전을 만드는 실패 박람회.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행객으로 붐비는 전주 한옥마을. 오늘은 다들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하나씩 들고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 좀 속상했죠. 2천만 원 놓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돈 모으는 건 힘들더라고요. 혹시 인생에서 실패했던 기억 남는 경험 있으세요? 실패. 많은데. 인생이 실패한. 잠깐만요. 인생에서 실패했던 기억. 이제 실패했던 기억. 갑자기 막 기억이. 진짜 여기 지금 실패 박람회 하고 있어서. 실패. 이 모든 실패가 이곳에선 즐거운 이야기가 됩니다. 이름부터 이상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실패 박람회. 대체 정체가 뭔가요? 실패 박람회는 좀 의아한데 이 행사 어떤 의미예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수많은 난제들이 생겨나고 이 수많은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과정에서 국민들의 실패 속에서 한번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시다면 실패를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걸 전달을 하고 싶었고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줄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실패 라디오가 열렸는데요. 내가 무척 듣기 힘들었다 하는 말이 있었다면 어떤 말일까요? 핸드폰 판매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다가 3일 만에 못 견디고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사회 적은 단계부터 실패하는 바람에 집에 틀어박혀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하고 닥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실패를 당당히 꺼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용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실패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의 위로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겠죠. 사실 실패라는 게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네요. 한옥마을 곳곳의 미술관은 일명 망작 전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여길 보고 저길 보고 아무리 봐도 실패작 같지만은 않은데요. 이거 보니까 좀 실패작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작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새로운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 잠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작품들이에요. 인생 살면서 큰 좌절을 좀 한 번 안겨준 작품들이어서 사실은 꺼내놓고 싶지 않았고 제 작업실 구석에 항상 있었던 작품들인데 그만큼 외면해왔던 작품들을 전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예술가들한테는 이게 실패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또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고 나름대로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머무르는 것이 곧 실패일지도 모를 예술. 부단한 실패를 딛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길이겠죠. 작가님한테 실패란? 실패를 하고 나서의 그런 많은 벌어지는 상황들이나 감당해야 되었던 그런 것들이 두려움인 것 같고요. 작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작품을 꾸준히 그리고 계속 고찰하고 생각하면서 작품을 많이 남기는 게 가장 좋은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길게 이어진 부스 안에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자리 문제나 창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컨설턴트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 부스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책자도 받고 설명도 듣고 메모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노하우도 쏙쏙 배워가고 사회에 나가기 전 새로운 도전을 향한 마음도 다져봅니다. 취업 걱정이나 이제 어떤 경험들이 필요한데 다양한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실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제 실패가 아닌 좀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식으로 오늘부로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드러내는 게 시작이다. 값진 경험이라고 정말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더욱더 발전된 자기를 위해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만이 아닌 저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 실패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절대. 실패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가 모여 성공을 만들기에 실패란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백희 씨였네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축제 현장에서 함께하는 실패 박람회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 박람회, 실패 라디오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노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한다는 게 뭐랄까 제가 좀 보수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숨겨야 될 것 같고 감춰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는 드러내도 되겠구나. 내가 용기를 한 번 더 낼 수 있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네요. 네, 실패는 드러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실패 박람회는 전주에 이어서 6월 12일에는 대구에서도 열리고요. 그리고 또 9월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실패가 아직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박람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북이 참 좋다. 오늘 메시지 주제여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패 경험담 문자와 카톡 메시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카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는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전북이 참 좋다로 친구 추가하신 후에 보내실 수 있는데요. 혹시 중간 선물 정해졌나요? 정해졌습니다. 굉장히 어떤 파이팅 넘치는 푸드 파이팅 그런 느낌인데요. 자, 오늘 중간 선물 받으실 분은 3172님입니다. 조금 전 요 밑에 보이는데 신랑이 닭볶음탕을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실패하셨다고 합니다. 저게 실패적인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데요. 평강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레시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문자, 카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카톡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볼까요? 다음은요, 특별한 로봇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명 로봇팔이라고 하잖아요. 로봇팔 네. 이렇게 딱 올리는 이 바로 로봇 암을 개발한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 암으로 얼마 전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어떤 분들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로봇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를 위해 도전하는 대학생 3인방의 꿈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뭣도 모르고 이 자동차를 따라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 자동차는 뭐 하는 자동차예요? 저희가 이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부하기 위해 만든 이게 무선 조종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얘는 자동차고, 얘는 노트북이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로봇 암인데 코딩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입니다. 코딩 많이 들어봤는데 코딩이 정확하게 뭐죠? 쉽게 말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명령어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로봇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코딩인데요. 최근 로봇 대회에서 이 학생들에게 우승을 안겨준 로봇이 바로 이 로봇 암입니다.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어요? 그럼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직접 짜면 어렵긴 한데 이 로봇은 쉽게 코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아 씨, 코딩 도전! 저걸 댐으로써 바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이제 코딩 완료. 로봇팔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옮깁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그래도 처음 치고는 잘하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럼 나 잘했으면 쓰담쓰담 한 번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수업이 없을 때면 이곳 공부방에서 새 로봇을 개발하느라 하루에가 짧다고 하는데요. 대회 우승은 학생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교수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네요. 그 로봇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대회인가요? 로봇암을 이용해가지고 로봇암의 작업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코딩으로 대결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로봇들과 겨뤄 당당하게 이긴 청년들. 영광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거죠. 딱 우승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나가기
며칠 전부터 밤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가서 1점 차이로 우승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밤새우면서 작업해왔던 것들을 다시 다 보상받는 기쁨이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제 목표는 세계대회. 오는 8월 중국에서 펼쳐질 세계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대회에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 로봇을 구입했는데 참가의 의의를 두고 참가를 했는데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걸 잘해야지. 나 여기 뜻이 있어, 꿈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럼 뭐 한번 해볼게 했는데 우승까지 해버렸네요. 예, 그렇게 된 거죠. 대회 나가기 전에 좀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이 로봇이 자꾸 움직이면은 좌표가 틀어지거든요. 그 좌표를 계속 찍어주는데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뭔가에 집중하는 학생들, 도대체 뭘 만들길래 이렇게 열심인가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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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어느새 트론도 뚝딱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 딱 3명, 이 친구들을 섭외하게 된 계기? 두 학생은 지금 심화 과정에 들어와 있는 학생인데 저희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로봇 대회도 같이 나와갖고 가운데 있는 이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드론을 날리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잘 할 거라고 저희가 소개받아가지고 여기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죠. 교수님께는 최고의 제자들이지만 우리 제자들한테 안 여쭤볼 수 없거든요. 자, 몇 점인지 하나, 둘, 셋. 왜 1점 부족하게 줬는지. 뭔가 막힐 때가 있어서 물어보면은 딱 명확하게 안 알려주시고 살짝 꼬아가지고 내가 다 가르쳐주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약간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답을 알려주는 순간 정답만 알아요. 그런데 정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면 정답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는 실수들을 통해서 과정을 배우는 거죠. 바쁜 가운데도 일주일에 한 번 완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코딩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대회도 기대가 됩니다. 8월에 있는 세계 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세계 대회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된 동영상이 자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이제 미리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예요. 큰 대회를 앞두고 전략 회의 중인 학생들. 앞으로 학생들의 꿈도 궁금해지는데요. 코딩의 능력을 좀 더 키워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코딩하고 접목을 시켜서 드론 로봇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립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도전과 노력이 학생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응원합니다. 저희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세계 최고 로봇 엔지니어를 꿈꾸는 로봇 꿈나무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들의 꿈을 향한 열차는 순항 중입니다. 뿜뿜. 저는 오늘 일명 공대생, 공대 오빠가 주는 그런 단어의 편견이 조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직업을 찾는 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학생들 실력들을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실력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뭐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거 막 만들어지는 거 뭐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로봇을 향한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셋, 넷,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안 맞아, 실패. 실패도 괜찮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지난달 열린 이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 로봇 대회도 참가를 했었고요. 오는 8월 이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로봇 대회도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국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초여름의 멋과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포항 호미곶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한낮은 벌써 여름 날씨. 짧디 짧은 이 봄의 끝을 잡기 위해 아름다운 바다가 기다리는 포항 호미곶을 찾았습니다. 짜잔!
저는 한반도 동쪽 끝에 있는 호미곶에 나와 있습니다. 호미곶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상생의 손 역시 유명하고요. 또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하지만 이 호미곶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제가 책임지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가시죠. 호미곶에 왔으니 우선 탁 트인 바다 풍경을 담아가야겠죠. 호미곶에는 동해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파랑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해안 전망대가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시원하고. 해파랑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등대도 볼 수 있고요. 바다와 나란히 걷는 기분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호미곶에 오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입니다. 등대의 역사를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먼저 야외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야외 전시장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 예, 야외 전시장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떠 있는 부표라든지 등부표들 전체 모습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일부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물을 그대로 옮겨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국립등대박물관은요, 야외 전시장 외에도 체험관, 유물관, 등대 역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 유물들과 전시 내용들을 통해 등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등대 하면은 그냥 바다에 어떤 떠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랄까요?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정말 등대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군요. 세계 최초의 등대라고 불리는 파도스 등대는 기원전 250년경에 건립되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근대식 등대는 1903년 6월 1일 날 점등한 인천의 팔미도 등대가 최초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원전이니까 어업이 혹시 시작될 때부터 이 등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어업의 이제 시작과 함께 인류의 이동과 함께 등대가 시작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대의 오랜 역사를 모두 만나고 왔더니 어느새 식사 시간이 다 된 거 있죠? 국내 최대 문어 생산지인 포항 호미곶의 돌문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곳은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는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인데요. 갓 잡은 문어를 즉석으로 삶아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포항의 호미곶의 돌문어를 직접 잡아서 판매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호미곶 돌문어 홍보 판매센터입니다. 사실 상생의 손만큼이나 유명한 게 돌문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호미곶 돌문어가 유명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미곶 돌문어는 이 서식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성게나 전복, 특히 이 게를 잡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타 문어에 비해서 월등하게 식감이 좋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호미곶 돌문어 먹으러 왔으니까 좀 맛있고 실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그럼 몇 입에 됩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서 어선 타고 가서 그 문어를 직접 잡아왔어요. 그럼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어선이요? 그럼 배를 지금 저보고 타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 야외 촬영에 배까지 타고 왔습니다. 바다로 2km 정도만 나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과 표정이 많이 다르죠. 사실 안 무섭고 신났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전날 넣어놓은 통발에 문어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선장님, 제가 돌문어를 처음 보는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거든요. 근데 돌문어가 사실 왜 돌문어라고 불리는지조차 몰라요. 우리나라 사면이 전부 바다 아닙니까? 네. 바다인데 한 포구마다 각 마을마다 보면은 전부 모래밭이 있고 해수욕장이 그 지역마다 다 있는데 네. 유일하게 호랑이 꼬리 호미곶 여기 이 지역만큼은 모래밭이 없습니다. 전부 한 수심 1m부터 한 150m까지 청청으로 전부 암이 되어 있습니다. 암 속에 서식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돌문어라고 붙임했습니다. 아, 그래서 호미곶에서만 예, 잡히는 돌문어가 되는 거군요. 제발 이번엔 문어다! 우와! 우와! 아, 진짜 크다! 와, 역시 돌문어는 약간 스케일이 다른
커다란 문어를 잡고 당당하게 문어를 맛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어떤 문어 요리가 기다릴까요? 저를 기다린 것은 바로 문어라면과 문어 숙회. 이 고운 색감과 크기부터 다른 빨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호미곶 돌문어라는 거. 제가 라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 간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싱싱한 돌문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한 끼 식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라면에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문어가 듬뿍. 와, 한 그릇에 예술이더라고요. 거기다 이 기름장에 콕 찍어 먹는 문어 숙회는 설명이 불가능한 맛입니다. 직접 가서 드셔보셔야 해요. 와, 이사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돌문어를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다른 곳에서 먹었던 문어와는 확실히 다른 돌문어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죠? 네, 제가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이 문어 라면이랑 돌문어 숙회를 먹는 순간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역시 기력 회복에도 좋고 시력 회복에도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와. 아쉬운 봄의 끝자락을 잡으러 왔다가 돌문어도 한 마리 잡고요. 행복 에너지를 듬뿍 충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포항 호미곶. 얼른 오셔서 행복한 추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포항하면요. 이 상생의 손만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등대도 있고 또 저렇게 맛있는 돌문어도 있다고 하니까요. 포항 여행 가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1분 22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LTE 생중계로 무주 산골 영화제 현장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그맨 김동아 씨가 나와 있죠? 함께 불러볼까요? 동아 씨, 나와주세요. 동아 씨. 김동아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 제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온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지금 피로가 다 풀려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전 6시 30분부터 이 그린 카펫이 시작이 되었고요. 좀 있으면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입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시부터는요. 4년째 함께하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의 사회를 시작으로 해서 개막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더욱더 대박인 거는 오늘 초청 공연은 바로 모든 세대의 감성을 아우르는 양희은 씨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오신 관객분들은 이 눈뿐만이 아니라 귀까지 호강하는 굉장히 복받은 관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드 그린 카페 현장을 잠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와 다르게 여기와 어울리게 녹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요. 전주 MBC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머쓱하게 인사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많은 관객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또 눈에 띄는 관객분들이 있어서 제가 안 만나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한번 붙어볼까요? 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온 조금이에요. 네, 저도 부천에서 온 김금옥입니다. 부천에 오신 이금분입니다. 그럼 금트리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고향이 무주거든요. 그래서 영화제 친구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 몇 번째 방문이세요? 한 6, 7번째 왔는데요. 영화제는 지금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이시면은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보니까 공기도 너무 좋고요. 도시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원금, 투금, 쓰리금이라고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네. 예, 우리 쓰리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저는 무주를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면에 산으로 둘러싸인 제7회 무주 산꽃축제를 되게 지금 기대가 큽니다. 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건 대한민국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사면으로 둘러싸여. 오늘 좀 기대하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 기대하세요? 글쎄, 영화가 제목이 이북에서 그 영화제라는데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돼요. 불가사리죠? 네, 불가사리 기대가 됩니다. 네. 원금은 불가사리 기대가 되고요. 투금은 또 어떻게 즐길 건가요? 저는 반딧불이 축제 때 와가지고 개막식 때나 이런 그 준비된 너무 그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년 해마다 오고 있는데 영화제는 처음이라서 좀 어떻게 할까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보시면서 문주산골 영화제가 올해 7살이 되었어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세 분 합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화음을 넣으면서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맞추시고요. 자, 맞추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부천에서 오신 3금 함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기 전주 MC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나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또 두 분과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쭉쭉 들어오면 좀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또 저희가 인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더 많은 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기 분위기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여기만이 가지고 있고요. 초여름의 낭만을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꼭 만들고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지금까지 김동아였습니다. 안녕. 화이팅! 안녕. 저희가 잠시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동아 씨가 저렇게 레드 카펫이 아닌 그린 카펫을 소개해 주니까 색다른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 금트리오의 이 무주 여행도 기대가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또 내일 또 현충일 휴일 주말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져서 이번 주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록이 가득한 무주로 영화 소풍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 주제요. 실패해도 괜찮아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3172님입니다. 신랑이 닭볶음탕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요리를 했더니 실패했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봐야겠어요. 저 그리고 하트 보이시나요? 하트, 예, 애교 하트. 네, 애교의 하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위에 뿌려져 있는 게 저 깨겠죠? 예, 예. 뭔가 양념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들고요. 이렇게 예. 신랑분은 뭐든 해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네. 저도 이제 닭볶음탕을 좋아해서 그래요? 자세히 봤는데 예. 국물이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안타깝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패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문자 보시죠. 만나볼까요? 6644님,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 그리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2의 피카소 아닐까요? 아하. 그렇죠. 그거는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떠오르고. 그렇죠. 예. 모든 부모는 본인의 아이가 천재일 것이다, 영재일 진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러는데요. 네. 이제 제 아이가 6살이잖아요. 네. 대충 이제 짐작은 돼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니, 뭐 그런가요? 저는 뭐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짐작만 한다. 이런 얘기. 분명 저건 실패작이라기보다는 예. 다음을 위한 뭔가 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는 시기잖아요.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볼까요? 네, 6484님입니다. 모형 만드는 게 취미인데 몇 번을 실패하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멋지죠? 라고 주셨습니다. 이거는 실패도 괜찮아가 네. 아니라 자랑해도 괜찮아로 그러네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멋있어요. 예. 실패 후에 또 이제 성공이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알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 성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뭐 저기 악기가 있어서 참 그 멋진 음악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어서 멋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다시 봐도 뭐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면서 내가 좀 했어 이렇게 주면은 좋네요.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1108님입니다. 딸과 아빠의 달고나 만들기 아무리 조심히 해도 부서져 버렸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추억이 남았으니. 어렸을 때 저 네. 이렇게 달고나 뽑기 다들 해보셨죠? 그러니까요. 별 모양, 뭐 그쵸. 무슨 모양들 많이 있죠. 예. 저거는 한 20번 해도 한 번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워요. 네. 아마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한 번쯤은 실패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저거 한 번 성공하면은 친구들 다 모여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큰 상품 같은 거 설탕으로 된 금붕어 같은 거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 그래요? 몰라요? 저는 하나 더 주는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만나보시죠. 3671님, 저의 유일한 자격증인 운전면허증 필기와 실기 합쳐서 6번 만에 붙었어요. 저한텐 국가고시만큼이나 어려웠네요. 눈물. 아이고,
무엇보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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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고생하셨겠습니다. 네. 운전면허요. 그냥 준비 없이 받다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또 네. 그것보다도 예. 이제 나와 타인의 이제 안전을 위한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빨리 붙는 것보다는 제대로 붙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 실패했지만 멋집니다. 성공했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선물 드릴 분들 발표해야죠.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선물 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축제 소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와 또 무주 산골영화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고창에서는 천혜의 갯벌을 만끽할 수 있는 갯벌 축제를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할 수 있는데요. 고창 만돌 갯벌 체험장에서 펼쳐지고요. 갯벌에서 황금알 캐기와 갯벌 컬링 같은 이런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또 같은 기간 순창에서는 올해로 첫 선을 보이는 축제도 열립니다. 제1회 섬진강 슬로우 발효마을 축제. 이름이 섬진강 슬로우 발효마을 축제예요. 건강식과 친환경 먹거리, 발효 체험 등을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축제 함께하시면서 힐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현충일인 내일은 전북이 참 좋다가 방송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자, 좋다. 전북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의 일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오션뷰에서 즐기는 바다와 노을 대천 데이나이스 호텔,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